그걸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12장 궤양. 제가 읽은 105편의 수기 중에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가구의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네. 옛날에 뭐 대가족, 네, 뭐 네. 핵가족 뭐 이렇게 네. 가르쳐 이제는 1인, 일인 2인 가구 뭐 이렇게 네.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노후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살 건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내 집에 관련해서요. 네.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네.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자녀들하고 혼자 되시면은 네. 같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요. 네.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되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네.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러죠. 부부 간병. 간병기. 그러니까 한 사람 떠나. 혼자 네.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네. 이거를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네. 그 100살 이상 된 분들, 그 나이 분들,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백세인. 네,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번인가 봤더니 재작년에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러니까 신고 안 된 분도 있어서 그래. 주민등록상으로는 18,500명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100세쯤 되시면 예. 자식들이랑 같이 살지 않을까요? 왜냐면 거동이라든지 좀 옛날에는요. 예. 자식대로 살더라도 이 진한 장수,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시골에 살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분들 이제 장수하는 분이 많았어요. 네.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신대요. 다들 안 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저는 각오하고 벌써부터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나이가 76세인데. 네. 지금 현실이 백세인의 절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뭐냐.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그러는 거죠. 저도 2000년에 딸 집 보는데 집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 가재요.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옛날에는 사돈 내 폼도 나고 재테크도 됐는데. 네. 왜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픈가?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고 네.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 네.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거 아까 가구의 개념 말씀하셨잖아요. 네.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네. 이걸 합친 비율을 봤더니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예, 예. 이게 2020년에는 60%. 60%.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10집 중에 7집은 한두 명 사는 집.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벌써 오래전에 이미. 그 1인 가구, 2인 가구 비율이 60%가 넘었어요. 이게 옛날에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고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전망, 뷰. 있는데요. 네.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그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 게 뭐냐면 그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 네. 세상 뜨고 나서 사흘 만에 발견이 됐어요. 국민 탤런트인데 네. 네. 이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혼자 계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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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발표가 없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돌아가시고 거의 한 3주가 지나야 발견이 되는 평균적으로. 평균이니까.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자식들하고도 안 살잖아요? 예.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보세요. 젊을 때는 상관없지만은 누가 찾아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아파트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일본 자료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네.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네.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 예. 네.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귀찮은 것도 있지만은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네.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네. 둘째, 저층해야 돼요. 네.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요,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위치는 좋더라도 네.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예.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에 성공했냐?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네.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요. 일본 전체 주택수의 예.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쯤 비율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절반 이상? 아니에요. 10%밖에 안 돼요. 아. 지방 도시 가면요. 예. 별로 아파트 없어요. 아. 제가요. 코로나 사태 나기 전에 너무 우리의 생각으로 제가. 어느 이거 크루즈 있죠. 네. 크루즈선이 동해를 떠나가지고 저기 울라디보스토크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를 거쳐서 부산으로 오는 네. 4박 5일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강의 한번 해주면 부부를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서 탔거든요. 저 좀 데려가시죠. 예. 그런데 일본의 그 사카이 미나토가 우리나라 동해 쪽에 면에 있는 지방 도시인데 네. 내려서 보니까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비율이 일본은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네네네.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재작년에 보니까 61%. 근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네. 예. 예. 저는요, 지방도시 가면서 네.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네. 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요, 네.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부가 둘만 남았거나 혼자 되면, 예.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교회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요, 오히려 교회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뀌어요. 다들 고령화 시대가 되면 교회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게 살 거라고 다들 그러는데, 네네네. 동경노인도 서울노인도 역세권에 조그만 데 살고 싶대요. 그래요? 그러면 일본에서도요, 나이가 들어서 부부 둘만 남았거나 혼자가 되면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네.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네. 쇼핑 가까운데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고독사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눈에 띌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교류할 수 있는 예, 그런데. 자식들도 예. 좀 찾아오기 쉬운. 예.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15년, 20년 고령화 사회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우리한테 일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네네네. 그거는 한번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한번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생각대로는 나이 들면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로 다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는데.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사람마다 다르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있지만은 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약간 그렇게 되면 뭔가 건축의 방식이라든지 예. 주거 문화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 말씀인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는 안 바뀔까? 저는 우리나라는 바뀌면 더 화끈하게 빨리 바뀔 그렇죠. 거라고 우리나라 생각해요. 뭐든지 빨리 바뀌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뭐든지 예를 들어 고령화의 속도가요. 네.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4배, 5배의 속도로 진행되면서 적응을 못해가 저고생을 한 거거든요. 일본이. 예. 우리나라는 일본조차를 가라. 화끈해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고령화가. 그러니까 뭐냐,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네.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미래 세대 부담도 예, 커지는 거고. 엊그저께까지 고성장 시대의 그 잔재가 남은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을 180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택에 관한 생각도 지금 바뀌는 조짐이 나타나는 거 하나가 예를 들면요. 그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네. 그게 10년 좀 넘게 전에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네네네. 그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이 주택 문화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살펴봤더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냐면은, 예, 한국도 원래는 이 개방된 부분과 이렇게 자기들끼리만의 그 부분이 나뉘어져 있었다 이거죠. 사랑방 같은 데 개방되어 있잖아. 사랑방 같은 거. 네. 양반댁에 보면은. 네네네. 자기 내실은 따로 있지만은. 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전부 밀실 같은 주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칸칸이. 아파트 뭐 이런 게 다. 네. 남한테 있고. 다. 앞집 사람이 뭐 한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게 바뀌었잖아요. 철문으로. 예, 예. 근데 그분 생각이 뭐냐면 지금과 같은 1인 가구 시대, 고령화 시대에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판교 타운하우스를 질 때요, 그 현관 사방을 유리로 만드는 거예요. 현관을요? 예, 이거 밖에서 보일 수 있게. 그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동차도 썬팅 진하게 하고 그렇지, 뭔가 그렇지, 프라이버시 그렇지. 되게 좀 예, 중시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분이 예. 모든 주택의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래서 분양 미달이 됐어요. 분양 미달이. 아, 미분양됐구나. 처음에는. 네네. 처음에는. 네.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예. 10년을 살아봤더니 예. 이 1인 가구 시대, 고령화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너무나 좋더라 이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마모토라는 그 설계한 사람을 10년 만에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 이게 그 기사예요. 아,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게 일본 사람 불러다가 이상하게 지어놨어. 네. 이랬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아, 이 개방감이 예. 개방돼서 소통하는 게 이렇게 예. 좋은 그래서 거구나. 일본에서는 보면요. 마당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요. 네. 한 3집, 4집이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한 집들이 많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니까 그래야지 이웃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 얘기가 옳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우리보다 고령사회를 앞서가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변화가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확확 바뀌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함께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 부분은. 강창희 대표님께서 많이 예. 또 강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노후 준비 예, 또는 뭔가 간접 경험이 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그 간접 경험의 뜻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작년 말에 책을 한 권 냈는데요. 요거죠. 예,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 이건 뭐 출판사에서 붙이는 제목이기 때문에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40몇 년 이렇게 직장 생활 하고 나서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간접 경험을 일찍 한 거가 제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나이가 60, 70 되면 아, 그때 그렇게 했으면 한 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늦거든요. 직접 경험을 하면 이미 노후가 돼버린 돼버렸으니까.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젊은 시절에 간접 경험으로 미리 그걸 깨닫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아와야 노후 준비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젊은 후배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또 용기를 낸 게 뭐냐면 네. 유튜브라든지 제가 이렇게 어디 기고할 때 보면 이제 댓글에 제가 34살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본 거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요, 제 고민이 뭐냐면 노설계라고 하니까 노인들 분만 와서 들으면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네.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들어야 저와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미리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그분들한테 어떻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 해서 이 책도 사실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 지금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참 조심스러워요. 제 뭐 자랑하는 거 아니까 재수없는 친구라고 할까 봐서 조심스러운데 아유, 별 말씀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12월인데요. 예. 그 어느 지상파 텔레비에서 이 퇴직한 남편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걸 소재로 토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네. 패널이 남자가 4사람, 여자가 4사람이 출연했는데요. 네. 그 MC분이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7 피켓을 드는 거예요. 7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왜 불편합니까? 그랬더니 아내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서 내가 속박당하는 것 같고 또 뭐 수발 들어야 되고 밥도 헤매게 네. 되고. 그 다음에 네. 집안일 같은 거 시키면 그냥 잘 못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남편은 왜 불편하냐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불편해하는 얼굴을 보면 서로 불편하고. 불편하고 또 집안일 좀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잘못한다고 짜증나면 저도 그런 경험이에요. 어느 날 제 집사람이 냉장고에 물이 있으니까 물 좀 꺼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주스병 다 먹고 거기다 물을 넣어놨더라고요. 아, 네네네. 근데 저는 주스인 줄 알았지. 내가 물이 좀, 그걸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례가 부부간에 많거든요. 아, 네. 정말 작지만. 예, 작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부들이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데, 네. 저는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절대 그 자랑 아니고, 저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아, 대표님의 경우는 예, 불편하지 않다. 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나는 왜 안 불편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나는 왜 집에 있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간접적인 경험으로 퇴직하고 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걸 일이 30대 깨달은 거. 저 처음에 이게 이와 관련해서 2가지인데, 제가 1975년도에 입사 3년차 주니어였는데 도쿄 증권거래소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 16%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노인 비율에 그때 노인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됐죠. 근데 보니까 그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 옛날에 뭐 하던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뭐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죠. 다 잘 나가시나요? 네,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인데 우리 돈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인데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네.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더라고요. 그 2가지만 가지고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네, 네.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 목표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돈 많이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의식적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첫 번째 경험이고요. 네. 2번째 경험은 2000년 그 초인데요. 네. 그때 그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1947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제가 1947년생인데 제 동갑들이 베이비붐 세대 시작이에요. 되게 우리도 그랬지만 전쟁이 끝나고 2년 후부터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는 60이 정년이니까 네. 앞두고 한 몇 년 전부터 노후 설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 20권을 다 사다가 봤는데 유난히도 퇴직하고 나서도 남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 그걸 유난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아까 부부 사이가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본은 더해요. 왜냐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일본 그 부인들이 싹싹하고 일본 여성들이 싹싹하니까 그 음식은 뭐 중국 음식이 최고고 이 집은 어느 나라 거고 마누라는 일본 마누라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옛날 말, 옛날 말. 예. 그 일본에 이 가정 주부 중에요. 네.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어가지고 그걸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증세가 뭐냐면은 남편 재택. 우울증, 네.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 공포증, 십이장 궤양, 키친 드링커. 키친 드링커가 뭐냐면은 그 가정주부가 주방에서 홀짝홀짝 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런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우리는. 네네네. 근데 그게 이런 병을 뭐라고 하냐면요. 지압이 부자라에서 부, 네. 그리고 원인이 된다 해서 부원병이라고 그래요. 네. 남편 스트레스 증후군 또는 부원병. 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은퇴 전문가 오가와 유리라는 사람이 네네네. 은퇴 남편 유쾌하게 길들이기 이런 체계를 그런 게 다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네. 이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네. 이 한 30년 정도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남편이 퇴직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분단된 세계가 살다가 이제 합쳐지는. 살다 다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한 30년간 애들 학교 가고 예. 남편은 출근하고 네. 자기는 설거지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거기 혼자 앉아서 이제 혼자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죠. 친구들도 만나고 시간 보내고 예. 거기에 숙달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단된 세계에 살던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관이 이제 충돌하는 거네요. 근데 미국은요 네. 커플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커플 문화요? 그러니까 뭐냐 출장 갈 때도 마누라 허락받아야 되고 네네네. 밤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이건 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젊을 때부터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때 생기지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은 이런 분단된 세계에 살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면서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처방은 뭐냐 하여튼 남편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뭔가 자기 나가서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미리 깨달은 거예요. 네네네. 이거를. 왜냐? 간접적인, 일본에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 30대, 40대, 50대 젊은 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꼭 들어야 돼요. 꼭 예, 들어야겠다. 이 책을 쓴 거죠. 평생 현역을 그래도 이제 대표님처럼 뭐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좀 공통점 같은 거 좀 공통점이 알려주세요. 뭐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요. 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네. 퇴직 예정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이렇게 공모를 했어요. 퇴직한 사람들, 예, 퇴직한 예. 사람들 대상으로. 네.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오. 그 심사하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이상 다 받는다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 제가 읽은 105편의 수기 중에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니까 좀 상당히 고공무원 한 분이죠. 네. 이분은요,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신나게 놀아야지. 놀아봤대요. 네.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그쵸.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예.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꼴보기로 취직해야지. 그래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네. 놀래가지고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 음. 일본도 우리나라도 나이 좀 적은 노인이 나이 많은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그게 이제 면접에서 붙어서 갔어요. 예, 예, 예.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 일을 하는데 예. 아침에 노인들을 자동차로 모셔다가 네.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어.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그분들 입장에서 여든 어르신에게 예수는 이제 애들 영재지. 예. 그 이분이 싹싹하고 또 시골에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예.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에요. 네. 근데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요.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노인들이 화가 나면은.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니까. 그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소문 듣고 딴 데서 오는 사람이 많대요. 원체 잘하니까, 싹싹하게 잘하니까. 그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네네네.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을 해준대요.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좋죠.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게 네.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갈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돈보다도. 예. 그죠. 자기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그런데요, 오. 그렇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평생 현역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브랜드, 왜냐면 일을 하려고 하면요. 네. 요즘같이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시대에 네. 젊은 사람들 일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드렛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때는 체면을 버려놓고 허드렛 일을 하는 관계가 없고, 예. 더 좋은 방법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할 수 없는 일을 예,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가 하기 예, 힘든 것들. 젊은 세대 일이 아닌 거. 네. 제가 이 노후 설계는 젊은 사람들이 하면 말빨이 안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30대, 40대, 50대 그때 이런 거를 간접 경험으로 깨닫고 그 이런 뭔가 일을 하면서 저는 회사 일의 연장선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 자산운용사 대표 하다가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샀다 팔았다 단기 시황에 쫓겨서 하면 안 되는구나. 그쵸. 이분들을 그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때부터 제가 사장하면서도 이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 교육을 한 거예요. 네. 미국, 일본에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이 노후 설계 교육이 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이 미래 직업하고도 연관시켜서 남이 안 하는 일을 약간 이 방법을 바꿔가지고 일을 하면은 회사 내에서 오래 할 수 있고 네. 또 일을 갖고 나가서 저 1인 연구소 만들어서 한 2년 가까이 한 일도 있거든요. 네. 그러고 있으니까 또 트러스선에서 들어와서 하라고 그래서 트러스선에 가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30대, 40대, 50대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준비를 하면 회사 일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준비도 할 수 있다. 내가 네. 60대에 할 수 있는 일, 70대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생각을 좀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요. 창직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창직의 시대. 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정리 컨설턴트. 창직한 사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중학교 때 독방을 처음으로 쓰게 됐대요. 네. 그 조그만 방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의 정리 이런 책을 읽게 되고 정리 컨설턴트 일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젊을 때 그런 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들. 그리고 누군가가 하여튼 퇴직한 뒤에는 단돈 1,000만 원을 주든 돈을 나한테 주는다면 어느 기업에서 예. 그 기업에 대해서 나는 뭘 해줄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저거가 장기야, 주특기야. 네. 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지만은요, 저쪽에서
그 강사로 저를 부르는데 수많은 강사 중에서 왜 불렀을까? 그럴 때 이런 노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와서 해주세요. 그런 남과 차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예. 우리가 돈이 아쉬워서 네. 어떻게 체면을 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취미로 일을 했는데 그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너무 좋죠, 그럼. 예. 근데 처음부터요, 돈도 생기고, 네. 취미도 맞고, 예. 보람도 있고, 남보기도 그럴듯하고, 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 또 회사에서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그 자기 철학이랄까요? 자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평생 하는 데는. 자기 만족. 예. 또 자존감도 높이고, 예. 수입이 있다면 뭐 부수입 정도. 예. 부부의 트러블도 없어지고. 그게 또 크죠. 네. 맞습니다. 요거를 네. 직접 경험한다라는 건 본인이 60, 70 70 돼서 됐어라. 후회한다라는 거니까 지금 우리 강창희 대표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간접 경험,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 30년 전에 네. 미리 경험하는 거, 요것도 행운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 해외 사무소장이 뉴욕, 런던, 도쿄인데요. 예. 저는 영어를 못해서 도쿄로 갔거든요. 지나가 보니까 거기서 그 우리보다 20년 앞서가는 고령사회를 본 거가 큰 도움이 되고, 네. 그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사례, 우리보다 베이비붐 세대가 좀 몇 년 빠른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네. 이런 거를 보고 제가 간접 경험을 해서 제가 약간씩 의식하고 준비했던 게 저 대단히 참 외람되고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제가 했던 간접 경험을 제 후배들한테 좀 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항상 강창희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네.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에서도 이렇게 연금 포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리죠. 꼭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것 같고 항상 정말 귀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네. 고맙습니다. 네.